한국 그저 강대국의 체스판 위에 놓인 보잘것없는 존에 불과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권위 있는 강의실, 로버트 밀러 교수의 독설이 차갑게 꽂힙니다. 학생들의 비웃음이 파도처럼 번져나가는군요.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로 좁아 터진 문단국가. 그때 뒷문에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한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서류 뭉치를 내던집니다. 교수님, 지금 당장 펜타곤의 긴급 보고서를 보십시오. 순간 밀러 교수의 안색이 창백하게 지려버립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괴물이 깨어났다는 보고 오만했던 교수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공포와 경악으로 몰아넣은 한국의 실체. 지금 그 소름 돋는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Go Korea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토마스 밀러입니다. 평생을 하버드라는 거대한 상아탑 안에서 차가운 숫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굳게 믿어온 고지식한 국제정치학자죠. 30년 넘게 이 강단에 서며 수천 명의 제자들에게 강대국의 권력 지형을 가르쳤고 자본과 무기, 그리고 압도적인 인구라는 삼박자가 맞지 않는 나라는 결코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해왔습니다. 제 강의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늘 운 좋은 중간 국가 혹은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 놓인 쓸모있는 졸 정도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메마른 손에 들린 펜타곤의 긴급 분석 보고서는 제가 평생 쌓아 올린 지식의 성벽을 무참히 아주 처참히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평소와 다릅니다. 학생들의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수조차 없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들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소름 끼치기 때문이죠. 불과 몇 분 전까지 제가 비웃었던 그 나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국토의 70%가 험준한 산악 지형인 그 작은 반도 국가가 사실은 전 세계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다는 진실이 활자 너머로 튀어나올 듯 생생하게 살아서 저를 덮쳐옵니다. 여러분, 잠시 정숙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죠. 평소 냉정하기로 소문난 밀러 교수가 왜 저렇게 당황해하는지, 왜 그 강렬한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눈치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칠판에 적힌 사우스 코리어라는 단어 밑에 굵은 밑줄을 긋습니다. 분필 가루가 제 정장 위로 하얗게 쏟아지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제 30년간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아시아의 작은 거인 정도로 예우했던 대한민국이 실상은 전 세계 강대국들이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절대 생존의 축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미 국방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기술 종속과 방산 공급망을 어떻게 통제할지 꼴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니, 통제가 아니라 사실상 협조를 간곡히 구걸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군요. 강의실 뒤편에서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교수님, 한국이요? 그들은 우리의 원조와 지원 없이는 안보조차 유지하기 힘든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텐데요. 한 학생의 오만한 질문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깁니다. 그 장에는 스탠퍼드 연구팀과 펜타곤이 5년간 극비리에 추적한 한국의 5천년 생존 지능이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십시오. 한국인들은 수백 번의 외세 침략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말발굽 아래에서도, 일제의 서슬 펄언 칼날 아래에서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죠. 그 끈질긴 생명력은 이제 첨단 기술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우리 강대국들의 심장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를 장악한 그들의 반도체 공정 하나가 멈추는 순간 미국의 모든 첨단 미사일 유도 장치는 눈먼 장님이 되고 말 겁니다. 그들의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 전 세계 에너지 물류의 90%가 차가운 바다 위에서 꼼짝없이 멈춰 서게 되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프로젝터를 켭니다. 1953년 전쟁이 휩쓸고 간 서울의 참혹한 사진 한 장이 화면 가득 비칩니다. 잿더미가 된 거리, 뼈대만 남은 건물들 사이에서 미군이 던져주는 눅눅한 밀가루 포대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던 꾀죄죄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을 쩔쩔매게 만드는 삼성, 현대, SK의 기술 거장들을 길러낸 부모님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맨손으로 뜨거운 벽돌을 쌓고 굶주린 배를 찬물로 채우며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던 그 지독하고도 위대한 부모의 마음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거함을 만든 겁니다. 갑자기 강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보좌관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옵니다. 그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교수님,
지금 백악관에서 긴급 타전이 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방산 무기 체계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미국의 우려 섞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특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조차 한국에 미친 듯한 납기 속도와 압도적인 가성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유럽 안보의 실질적인 주인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뜨겁게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차가운 숫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직 내 자식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내 나라는 내 손으로 지키겠다며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온 한국인들의 지독한 정과 일의가 일궈낸 전 인류사적인 기적이죠.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서 말을 아끼는 이유는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없으면 당장 내일의 안보와 경제 시스템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는가? 라고 말이죠.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한국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강대국들의 오만한 전략가들이 책상에 앉아 지도를 긋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심해에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자신들의 영토를 기술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하버드의 이 강의실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인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저는 오늘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강의 노트를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체스판 위에 놓인 가련한 졸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을 짜고 새로운 규칙을 창조하며 전 세계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호령하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든 건 거대한 자본도 타고난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 그 위대한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일터로 나갔던 그 부지런함,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던 그 숭고한 희생이 지금의 세계 질서를 송두리째 뒤바꾼 겁니다. 강의실에 흐르는 무거운 정적 속에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석자를 가슴 깊이 새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은 나라. 강대국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 소름 돋는 비밀은 바로 결코 굴복하지 않는 한민족의 거대한 자존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저 토마스 밀러는 오늘 학자로서의 오만을 버리고 이 위대한 민족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제 눈가에 맺힌 작은 이슬은 그 찬란한 역사 앞에 바치는 뒤늦은 참회이자 진심 어린 경외의 표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그 소름 돋는 여정을 말입니다. 밀러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에 띄워진 또 다른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 지도는 전 세계의 해로와 에너지 공급망이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그물망이죠. 학생들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지만 제 목소리에는 전보다 더 묵직한 확신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봅시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것 이상의 공포, 즉 대체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그리고 군사위성까지 이 모든 첨단 문명의 심장부에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박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한국의 평택과 이천에 있는 공장들이 가동을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 아침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 센터는 마비되고 여러분의 손바닥 위 기술은 그저 차가운 유리 덩어리로 변할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펜타곤이 분석한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 중 하나죠. 저는 강단을 천천히 가로지르며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춥니다. 오만함이 가득했던 눈동자들이 이제는 의구심과 경외심으로 뒤섞여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칠판 한 구석에 LNG라는 글자를 크게 적습니다. 에너지 전쟁의 시대입니다.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밸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다 위의 파이프라인이라 불리는 LNG 운반선입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며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이 거대한 강철의 성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전 세계 수주량의 90% 이상을 그들이 독식하고 있죠. 러시아가 한국에만 유독 저자세를 취하고 중동의 거부들이 수십조 원의 현금을 들고 서울로 달려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강대국들의 겨울은 암흑과 추위뿐이기 때문입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다시 손을 번쩍 듭니다. 아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어조로 묻더군요. 교수님, 하지만 그건 산업의 영역 아닙니까? 국가의 힘, 즉 무력 앞에서는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엷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전환해 폴란드의 광활한 평원을 달리는 검은 철갑의 괴수 K 전차의 훈련 영상을 재생합니다. 거친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속 70km로 질주하면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그 모습에 학생들의 입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서 말을 아끼는 결정적인 이유, K-방산의 위력입니다. 보십시오. 독일의 전차는 세계 최고라 자부하지만 주문하면 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폴란드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제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한국인들은 단 며칠 만에 초도 물량을 배에 실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군수산업의 상식을 파괴하는 속도죠. 그들은 지금 유럽의 안보 공백을 메우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무기가 아닌 한국의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명줄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항복 선언과 다름없는 것이죠. 저는 목소리를 더 낮추어 가장 은밀한 진실을 속삭이듯 이어갑니다. 중국이 왜 사드 보복 때 그토록 발악하면서도 결국 꼬리를 내렸는지 아십니까? 한국을 완전히 밀어내면 자신들의 첨단 기술 굴기가 통째로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미워하지만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는 지독한 짝사랑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고의 칼날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때로는 압박하면서도 결국엔 한국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견제와 의존이 동시에 일어나는 기묘한 구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이죠. 저는 칠판 앞에 서서 잠시 창밖의 맑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푸른 하늘 너머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름 없는 들풀처럼 짓밟히면서도 끝내 일어섰던 그 민족의 순결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서 참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자신들의 기술을 갈고 닦으며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는 법을 가르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그 모진 세월을 견뎌온 것이죠. 여러분, 이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가진 핵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독보적인 존재감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 공급망의 마디마디에 자신들의 뿌리를 박아 넣었습니다. 그 뿌리 하나를 뽑으려다간 지구라는 나무 전체가 쓰러질 판이죠. 오만한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던 사이 그들은 이미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강의실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하지만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경이로운 나라에 대한 깊은 당혹감과 존경심이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밀러 교수의 등 뒤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칠판에 적힌 코리어라는 글자를 찬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랜 어둠을 뚫고 나온 위대한 승자의 후광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압도적인 힘의 근원, 그 차가운 기계와 숫자 뒤에 숨겨진 뜨겁고도 눈물겨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전 세계를 굴복시킨 그 소름 돋는 힘이 사실은 어느 가난한 어머니의 눈물 젖은 기도와 어느 아버지의 갈라진 손등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밀러 교수의 목소리는 이제 강의실을 넘어 마치 역사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함성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는 칠판에 적힌 숫자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며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인의 DNA라는 보이지 않는 지도를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의 입술 끝에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충격받을 만한, 하지만 가장 가슴 뜨거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서 쩔쩔매는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히 공장에 있는 기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기계를 돌리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집념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독한 의리의 DNA라고 부릅니다. 1997년 대한민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서구의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다시 일어서는데 최소 5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화면을 전환해 낡은 뉴스 영상 하나를 재생합니다. 추운 겨울바람을 뚫고 끝도 없이 이어진 줄, 그들의 손에는 보물처럼 아끼던 돌 반지, 결혼 반지, 그리고 할머니의 유품인 금비녀가 들려 있습니다. 전 국민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자신들의 전 재산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이건 인류 경제사 어디에도 없는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서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정과 희생이라는 변수가 국가의 운명을 단숨에 바꿔버린 것이죠. 강대국들이 한국을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총칼로 억누를 수 없는 민족.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로 뭉쳐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는 이 무서운 단결력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보다 내 나라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강단을 힘차게 내디디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정신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보십시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중동의 고속도로를 닦았던 그들의 아버지들, 심해의 거친 파도와 싸우며 거대한 시추선을 만들어낸 그들의 형제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의 혈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왜 한국에만 유독 원유를 조용히 보내주는지, 사우디의 왕세자가 미사일 공격을 받자마자 왜 미국보다 한국에 먼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는 그 비장한 책임감이 지금 전 세계의 바다를 가르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위에 펄럭이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전율 돋는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그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생명을 건 약속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강대국들을 굴복시킨 겁니다. 미국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드론 방어망을 한국은 세계 최초로 완성해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인들에게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독종 같은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으로 우왕좌왕할 때 한국은 조용히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10년 넘게 공기를 지연시키며 예산을 낭비할 때 한국인들은 예산 안에서 정해진 기한 안에 완벽한 원전을 지어 올립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숨겨진 성실함이라는 이름의 압도적인 권력입니다. 저는 칠판 정중앙의 견제는 힘의 증거다라는 문장을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내려놓으며 학생들을 향해 선언하듯 말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견제하고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를 압박하는 것은 그들이 한국을 우습게 봐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자신들의 패권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견제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고 의존한다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절대적이라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손에 쥐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서 말을 아끼는 소름 돋는 이유, 그것은 건드리는 순간 자신들의 기반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은 이제 터질 듯한 긴장감과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오만함은커녕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먼 동방의 나라에 대한 경외심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장을 넘기려 합니다. 이 모든 기적을 가능케 했던, 하지만 가장 조용히 잊혔던 우리들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70년 전 폐허 위에서 눈물을 삼키며 오늘을 설계했던 그분들의 진심이 어떻게 전 세계를 굴복시켰는지, 그 눈물겨운 피날레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청춘을 바친 대가였고 누군가의 평생을 바친 헌신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쩔쩔매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상은 사실 여러분이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의 부모님들이 일궈낸 찬란한 훈장입니다. 이제 그분들의 진짜 이름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밀러 교수는 이제 지워진 칠판 앞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저 먼 과거의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누구도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저 교수의 입에서 나올 마지막 한마디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죠. 강의실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방금 전까지 쏟아졌던 경이로운 수치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며 제 서재에 꽂혀있던 수천 권의 책들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제학 서적도, 그 어떤 정치학 논문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기적 같은 현실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더군요. 그건 학문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진심이라는 영역은 그 어떤 정교한 수식으로도 정해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서 말을 아끼고 그들의 기술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 소름 돋는 결과물들, 그 거대한 성벽에 주춧돌을 놓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제는 정말로 말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화면에 아주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띄웁니다. 1960년대 어느 이름 모를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친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던 노동자들의 갈라진 손등이 화면 가득 비칩니다. 그 옆에는 밤새도록 미신기를 돌리며 충혈된 눈을 비비던 여공들의 굽은 등도 보입니다. 이분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이라는 거함을 밀어올린 진짜 엔진들입니다. 독일의 탄광 깊숙한 곳에서, 중동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이 가난과 서름을 대물림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 절박한 맹세 말입니다. 그 지독한 사랑이 자원을 이기고 자본을 뛰어넘어 지금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힘이 된 겁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견제하면서도 결코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가진 그 무서운 책임감과 가족을 향한 숭고한 희생이 기술의 결정체 속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단을 천천히 내려와 학생들 사이로 걸어 들어갑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강의실 바닥을 울릴 때마다 학생들의 고개는 저를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동안 강대국들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건 힘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가치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가치를 자신들의 피땀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믿었고, 강대국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보란듯이 완성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들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일터로 나갔던 수만 번의 아침이 모여 지금 전 세계 시스템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된 겁니다. 저는 강의실 뒤편에 앉아있는 한국인 학생 한 명과 눈을 맞춥니다. 그 학생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것을 보며 저 역시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학생, 자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이 걸어오신 그 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기록이라네. 그분들이 묵묵히 견뎌낸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날 하버드의 교수가 자신의 무지를 사과하며 한국의 위대함을 강의하고 있는 것이지. 강대국들이 자네의 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건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네의 나라가 없으면 자신들의 문명도 단 하루를 버티지 못한다는 실존적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일궈낸 진정한 승리의 본질이지. 강의실은 이제 벅찬 감동과 숙연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다시 칠판 앞으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습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 오늘 제 마지막 강의의 결론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건 총칼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간절함 하나로 전 세계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남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세계의 필수 조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차원적인 승리이자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인류의 유산입니다. 저는 학자로서의 오만을 버리고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 이 위대한 민족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강의를 마치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이내 강의실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환호로 바뀝니다. 그 박수 소리는 70년 전 폐허 위에서 눈물 흘리던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세계 지성인들의 가장 뒤늦은 하지만 가장 진심 어린 헌사입니다. 밀러 교수의 마지막 강의는 그렇게 한 민족의 위대한 서사가 세계의 심장에 닿는 순간으로 기억되며 막을 내립니다. 밀러 교수가 마지막으로 적은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문장 위로 강의실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며 화면은 서서히 암전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칠판에 새겨진 그 한 문장만큼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습니다. 이제 화면은 다시 현재의 고요한 풍경으로 돌아옵니다. 노을이 지는 평화로운 한국의 도심, 혹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느 노부부의 뒷모습이 비치며 따뜻하고 깊은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오늘 하버드 대학교 밀러 교수의 입을 통해 들으신 이 믿기 힘든 이야기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먼 나라 교수의 찬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름 돋는 기적과 강대국들조차 쩔쩔매게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상은 결코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바로 당신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먹을 것이 없어 물로 배를 채우던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자식만큼은 나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버텨오신 당신들의 주름진 손마디가 지금의 첨단 반도체가 되었고, 당신들이 흘린 뜨거운 눈물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거대한 유조선이 된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말을 아끼는 진짜 이유는 한국의 무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무기와 기술 속에 담긴 한국인의 지독한 책임감과 가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화려한 결과물에만 주목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그 화려한 훈장 뒤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청춘을 바쳐 일터를 지키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독일의 탄광에서, 중동의 뜨거운 모래밭에서, 그리고 밤을 지새우던 공장에서 당신들이 바친 그 시간들이 모여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나라를 일구어냈습니다. 당신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고,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비로소 세계의 중심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장하십니다. 당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인류가 기록해야 할 가장 위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당신들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득 느끼며 편안히 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뿌리이자 우리 후손들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자부심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지혜와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위대한 기록이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